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거론되는데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일 밑에 그 주요 출제 경향 도표 찾아보세요. 도표. 제일 밑에 도표. 푸른색 글자 있죠. 주요 출제 경향. 그 제목에 보면 2번에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찾았습니까? 요거 좀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의 성계, 점유의 추정력, 그거보다도 세 번째 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 파트가 시험 잘 내요. 관계. 그 다음에 204조 점유보호 청구권. 그것도 한 번씩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284페이지에 2번에 1번 찾으세요. 사실상 지배 찾았나요? 예,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사회관념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 기준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입니까? 전체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턱 바라볼 때 이 뜻입니다. 사회관념상 이 말이. 그때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 라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 주관적 관계입니까? 객관적 관계입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점유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2분의 1번 제일 위에 보시면 푸른색 있죠? 건물 부지의 점유자. 건물 점유자 말합니까? 부지 점유자 이야기합니까? 건물 부지 그 글자를 놓치면 안 돼요. 부지를 놓치면, 땅을 놓치면 안 돼요.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잖아요.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건물 부지거든요. 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대부분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누가 점유한다고 봐야 된다고요?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점유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건물 소유자 아닌 자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부지 점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이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건물 소유자입니까? 건물 점유자입니까? 건물 점유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갑이 집을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을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건물 소유자 갑이 매매해서 을에게, 서울에 사는 을에게 이전 등기 했다 이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이제? 을이잖아요. 그죠? 건물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지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갑이 현재 이 건물의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건물 점유자가 이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가?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그 판결이에요. 그래서 을은 지금 그 건물에 살고 있습니까? 목포에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을은 건물에 지금 안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다고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목포하고 서울까지 이야기해가면서 열받아가지고 헷갈리겠어. 그럼 이 땅의 점유자는 누구다? 서울 소유자 저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건물 부지의 점유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 말 이해되나요? 그 건물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합니다. 자, 점유 보조자는 종업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점유권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된 거죠. 이런 건 이제 점유의 관념화라 합니다. 점유의 관념화. 점유가 조금 추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관념화. 그러니 갑이 임대를 해가지고 어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점유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인은 무슨 점유입니까? 간접 점유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간접 점유. 그래서 효과에 보면 제일 밑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점유주만이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자력구제는 가능하다. 되시나요? 효과의 1번. 요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2번. 점유주는 즉 주인은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되지만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2번이나 시험 나온 겁니다. 제일 위에 문장. 간접 점유는 요 임대인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임대인 이런 사람들 간접으로 점유권 있는 거죠. 효과 봅니다. 효과.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모두 점유권 있다.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당하면 직접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되시나요? 근데 하나만 주의할 건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돼요. 점유 보호 청구권은 되는데 점유 보호 청구권은 할 수 있는데 자력 구제 이건 안 돼요. 위에 건 되고 밑에 건 안 돼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자주점유, 타주점유인데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이것이 있는 점유예요. 이게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예요. 자, 자주점유의 개념의 1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고 되시나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를 한다. 이렇게. 그럼 소유의 의사가 뭐냐? 2번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그겁니다. 그거 한 줄만 이해하셔야 돼요. 소유자로서 하는 점유입니까? 소유자와 동일한 점유입니까?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입니까?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 이것이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로서가 아니고 소유자처럼,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로서 하는 점유가 아니고요, 소유자처럼입니다. 그래야 도둑도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관적으로 판단할까요? 객관적으로 구분할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그 밑에 보시면 2분의 1번 첫째 줄, 제일 밑에 둘째 줄이네요.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시 기준. 언제 기준요? 취득할 때 기준. 취득할 때 기준인데 권원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 내심 의사로 점유자가 주장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두세 번 시험 나왔고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토지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아직 등기 안 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빌려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수해가지고 점유하는 거는 자주점유다. 그 뜻입니다. 이게 구별의 실익은 밑에 뒤에 이제 나오는 법 조문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요. 특히 시효취득은 자주점유를 해야 시효취득이 돼요. 첫 번째 거. 취득시효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책임. 입증책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시면 이게 점유의 바다인데 소유자하고 금방 매수인도 마찬가지고요. 도둑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무슨 점유냐? 자주점유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나 빌려선 게 증명되는 사람, 계약서 보면 증명되는 거, 등기부 보면 증명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세권자,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점유? 타주점유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 뜻이에요. 타주인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됩니다. 추정.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했죠. 추정 나오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 했어요? 상대방이 타주가 아니고 자주가 아니고 타주입니다라고 입증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이 단어보다도 그 다음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가만히 있어도 자주로 추정되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임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타주. 부정하는 사람이 자주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주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입증 안 해주면 여전히 자주로 취급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요게 중요해요. 타주인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주로 추정된다. 요걸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이것도 대부분 판례인데요. 보시면 매수자가 찾았습니까? 갈로 1번. 매수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매매가 무효인 걸 모르고 점유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무효임을 알게 됐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자주하고 타주는 언제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취득시, 점유 취득할 때, 맨 처음 점유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점유해야 됩니까? 자주점유죠. 이 문장
그 81년도 판례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인데요. 매수자가 인접토지 일부를 조금 침범했다. 이거 자주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이 인접토지 상당 부분 침범했다. 그거는 자기 땅 아닌 거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건 그 부분은 타주점유다. 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사하기 때문에 사후 감정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 승낙 얻어서 토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달에 돈 줄 테니까 오늘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그럼 이 점유는 무슨 점유일까? 소유자 승낙 얻었죠. 그래서 자주점유입니다. 그래, 돈 다음 달에 줘도 되고 지금부터 당신 해라, 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넘어간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다. 빌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주로 벌써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4번 권한이 불분명하다. 요 보시면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국가나 자치단체가 찾았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 제출을 못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징이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자, 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주장하면서도 서류를 전혀 못 제출하고 있다. 그러면 자주가 아니고 타주로 바뀌는 겁니까? 여전히 자주로 취급되는 겁니까? 여전히 자주로 취급됩니다. 왜일까요? 서류 아무것도 못 냈는데.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 못하면 여전히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입증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문장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타주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류 제출 못해도 여전히 자주로 추정된다. 이해됩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말이에요. 자기가 자주를 입증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 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5번에 제목 잘 보세요. 타인 소유 토지 매매임을 알고 매수했다. 자, 병이란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하는데 을의 땅이 아니고 저거 언니 땅이다, 갑의 땅이다, 그런 줄 알고 매매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타주 점유입니까? 자주 점유입니까? 판 사람이 자기 게 아니고 언니 땅 팔았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 땅이 아니고 언니 땅이란 걸 알고 샀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면 이 점유는 무슨 점유냐? 빌려 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주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5번 요것도 시험에 다 나온 것들인데요. 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의하여 토지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매매해서 점유 취득했다 이 말이거든요. 설사 그것이 타인 토지 매매에 해당하여 무엇에 해당하여? 타인 토지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의 점유 권한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말이 너무 비비고 안 하는데요. 자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전히 자주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 문장 끊어 읽어야 됩니다.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했다. 이러면 타주점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자주점유 추징이 번복되거나 타주로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자주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자주다. 처분 권한은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했다. 이러면 타주가 돼요. 그게 증명도 안 됐다면은 여전히 뭐다? 자주다. 오케이.
이 문장을 좀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하는지 저 말 하는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낼 때도 용 문장 그대로 낼지 끝에 가서 말을 살짝 바꿔낼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세요. 점유자 스스로 매매 정려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원래 자주점유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다 했잖아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주점유가 아니다 입증하기 전까지, 타주라는 걸 입증하기 전까지는 점유자의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만으로, 매매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사유만으로 자주가 번복되거나 타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문장 여러 번 읽으시라고요.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소송에서 매매를 주장했는데, 나는 돈 주고 샀습니다 주장했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증명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을이 매매 주장했지만 입증이 안 됐다. 그럼 이 점유는 무슨 점유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주점유다. 왜? 타주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갑이 입증 아직 안 했으니까요. 어때요? 여전히 자주죠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상대방이 타주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주로 추정된다. 됩니까? 그 밑에 2분의 1번 타인 임야에 분묘 설치했다. 분묘는 자기 것이겠지만 땅은 남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주점유예요. 소유에 의해서 점유한 것이라 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죠. 타주점유. 명의수탁자 타주점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유자가 공유 토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지분 부분은 자주점유고요. 다른 공유자 지분 부분만큼은 타주점유가 돼요. 3번도 시험 냈고요. 거기 제목 적힌 거 다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4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간로하세요. 모르고 점유했습니까? 알고 점유했습니까? 알면서 점유하면 타주점유고요. 알면서라는 말이 없으면 자주점유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도 시험 낸 겁니다. 자, 5번,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면 악의의 타주점유입니다. 이건 타주점유예요. 불법 침범이고 타주점유예요. 6번도 마찬가지,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점유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2번 보세요. 푸른색.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찾았나요? 2분의 1번.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이제 소유자 아니죠. 종전 소유자는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넘겨줘야 되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도인의 점유라고 했는데 마지막인데 그 부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이 말은 돈 다 받았다 생각하십시오. 곧 넘겨줘야 된다. 아직 넘겨주기 전에 지금 잠깐 점유하고 있다. 이거 무슨 점유냐? 타주로 바뀌었다고 봐야지요. 지 거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매매계약 뭐가 됐습니까? 해제가 포인트예요. 해제되면 아까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당연히 처음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등기된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로 바뀐다? 그 순간, 해제되는 순간 타주로 바뀝니다. 4번 요건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요. 1번, 2번을 잘 보시면 1번은 누가 소송 제기했습니까?
오케이, 언더라인하세요. 누가 소송 제기했다고요? 1번은 소유자가 소송 제기했어요. 그리고 점유자가 결국 패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점유자가 돌려줄 의무가 딱 생긴 거예요. 그 순간 타주로 탁 바뀝니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로 바뀌 남의 거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누가 소송 제기했습니까? 점유자가 언더라인하세요. 점유자가 소제기한 거예요. 물론 점유자가 나중에 패소했습니다만은 소유권 넘겨주세요. 소송 제기했다가 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아니거든요.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2번에서는. 그게 여전히 자주점유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1번은 소유자가 점유자 보고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소송 제기해가지고 점유자가 졌습니다. 소유자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자는 그 순간 확정되는 순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돌려줄 의무가 생기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탁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점유하던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진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여전히 자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실 때 1번은 누가 소제기했어요? 소유자가 소송 제기했어요. 네, 그걸 찾아야 돼요. 2번은 누가 소송 제기했어요? 점유자가 소송. 점유자가 패소한 거는 똑같아요. 공통인데 누가 소송 제기했는가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아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197조 바로 밑에 조문, 법 조문. 점유자는 선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 점유로 추정되고요. 소유의 의사로 하니까 그게 뭐예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고요. 자연스럽게 점유했다는 거죠. 무과실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무과실은 없습니다. 무과실은 입증이 자기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추정이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해요. 점유에서는. 약간 자주는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선의도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이 추정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면 패소한 때입니까? 소 제기된 때부터입니까?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해서 간주는 본다 이 뜻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본다. 그 정도 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199조 조문 1항이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게 점유 승계입니다. 이때 그 하자도 승계한다. 요거는 앞사람 점유 기간을 합산 주장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만 주장해도 되고 합산 주장해도 되고. 합산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이 말은 앞사람이 악의 점유 같으면 자기 전체도 악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의로 추정받는데 앞사람이 악의까지 앞사람이 점유기간 합산 주장하면 앞사람이 악의일 때 악의로 된다 이거죠. 전체가. 자, 제일 아래쪽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여기도 요거는 2번을 보세요. 2번 4절 바로 위에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할 수 없다. 찾았습니까?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금방 요것은 갑이 5년 동안 점유했고 을이 6년 동안 점유했다. 그럼 합산하면 몇 년 될 수 있어요? 11년 될 수 있잖아요. 자기 것만 하면 6년 되고 합산 주장하면 11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자유다 이 말이에요. 6년 주장해도 되고 합산해도 되고. 근데 상속 받을 때는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 여기 5년 여기 6년이라고 할 때 자기 고유의 점유 개시 원인이 없었다면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 점유만 주장 못한다 이 말은 반드시 합산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고유의 점유 개시 원인이 없다면은 반드시 합산해야 된다. 상속일 때만.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상속일 때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자기가 고유한 점유 개시 원인이 없었다. 그냥 상속받았다 하면 반드시 합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장 보세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대가 임차인이었다. 그럼 자손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임차인이죠. 그 뜻이에요. 아니면 자손이 따로 샀다든지 그러면 자주가 되겠죠. 따로 샀다 이런 게 없다면은 당연히 상속받았으면은 여전히 타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권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짧게 시험에 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야 그 말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내용을 알아야 짧은 문장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짧게 내면 더 어려워요. 그 뒤 배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요 말이 요 뜻이란 말이에요.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선대가 임차인이면 자기도 임차인 되는 거니까 상속받아. 그 뜻이. 자, 그 밑에 197조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제일 밑에 있네요. 상대방이 타주 점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점유에서 무과실은 추정된다는 말이 아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과실 없는 점유를 입증해야 된다. 그 문장. 이 동그라미 1, 2번 요 두 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점유에서는 핵심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2번 보세요. 푸른색 2번 점유 계속의 추정. 요거는 법 조문이 1번에 있습니다. 전후 양씨에 점유한 사실인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198조 조문이에요. 법 조문이에요. 문장을 풀어놨네요.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양씨쯤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다. 종전엔 갑이었고 지금은 을이다. 그래도 점유 계속된 걸로 추정될 거냐? 된다는 거죠. 달라도 된다. 그게 96년도 판례인데요. 한 번 시험 나왔었습니다. 그걸 2번 요걸 좀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의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 200조는 아까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에 적용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1번에 있어요. 보세요. 제일 위에 제목 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력 이것은 동산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2번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되시죠? 그럼 3번 보세요.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4-5번 시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